오늘 너무 덥죠? 아 맞아요.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네, 오늘 출근하는데 고속도로에 차가 진짜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근데 평가사님, 네. 오늘은 어떤 차량 정보를 알려주실 건가요? 제가 최근에 시세 정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신차를 구입하시고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시고 구입 후 3년 안에 감가가 많이 되는 차 제가 한 대 한 대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어서자동차 구독자분들을 위한 깜짝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차종의 시세가 궁금하시다면 어서자동차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음료 쿠폰을 10분에게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국산차 중에도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고 나서 차량은 집 다음으로 비싼 내 자산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 자산 가치가 갑자기 3년 만에 급격하게 떨어지면 정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차를 중고로 싸게 사서 타시는 거를 가성비 좋은 차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바로 K8입니다. 앞에 있는 K8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2.5, 3.5가 아닌 하이브리드 모델이거든요. 23년식, 연식 자체가 높고 하이브리드 연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내 연비가 상당히 좋죠. 그리고 출고가가 4,700 정도 되는 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고 시세 조회해보시면 대략적으로 3,000 중반 정도 나와 있을 거예요. 키로수도 2만 정도밖에 안 탔습니다. 근데 이 차가 지금 경매 시작하는 금액이 3,000 정도거든요. 이 차를 만일에 10% 정도 다운해서 산다고 하면 3,000에서 3,200 정도.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4,700에 구입하신 분이 3년 지나고 거의 65%, 60% 정도 떨어진다고 하면 새 차 사신 분들 정말 마음이 아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K8이 바로 그런 차라고 해서 첫 번째로 보여드렸습니다. 평가사님, 근데 이 차량은 왜 이렇게 강가 방어가 안 된 건가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말 그대로 기아는 현대자동차의 아우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제네시스 G80 그리고 K9과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출시 시점도 G80이 훨씬 더 많이 판매한 상태에서 K9을 출시합니다. 그러면 판매량 자체가 G80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둘 다 좋은 차량인 건 알지만 형님 회사가 훨씬 더 많이 팔고 나서 그 다음 기아자동차에 K9을 출시하는 거죠. 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는 지금 K7의 신형이잖아요. 그러면 그랜저가 충분히 판매가 된 상태에서 이 차가 출시가 됐으니까 판매량이 급감하고 말 그대로 네임 밸류로 인한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럼 네임 밸류적으로만 그렇게 된 거지 뭐 차량의 성능이나 이런 거는 전혀 걸리지가 않는 거죠? 네, 맞아요. 실제로 이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더 뉴 그랜저와 견주어도 연식 자체가 더 뉴 그랜저보다 위에요. 보통 더 뉴 그랜저는 20년식에서 22년식이라고 하면 이 차는 23년식입니다. 실내 디자인만 봐도 커브스 디스플레이부터 모든 면에서 새 차 느낌이 훨씬 더 나거든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K8 하이브리드의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이제 가격적인 가성비가 좋은데요. 이 차는 지금 SUV 하이브리드의 수요가 좀 넘어가다 보니까 잔존 시세가 거의 60%까지도 감가가 된 차거든요. 그랜저와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랜저와 비교하시면 어떻게 보면 300만 원 이상 저렴한 차다 보니까 또 연식은 높고 옵션이라든지 실내 좀 더 신차 같은 느낌의 그런 감성까지 생각하신다고 하면 K8 하이브리드를 고려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더 K9입니다. 20년식에 8만 킬로 정도 운행을 했고요. 외장 같은 경우는 마르살라라는 약간 먹색 계열의 외장입니다. 이 차를 제가 추천한 이유는 대형 세단의 감가는 엄청나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G80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차가 2,400 정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2,700 정도라고 봅시다. 그러면 시세를 한 3,000 정도 잡으면 이 차는 신차 출고가 지금 6,000 정도 되는 차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감가가 50% 미만으로 되는 차예요. 그러면 사실 너무나도 가격적으로 매력적이죠. 그래서 제가 감가가 많은 차로 꼽은 이유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가 거래를 많이 하는 차기도 합니다. 평가사님, 이 차도 혹시 기아 때문에 좀 감가가 이렇게 좀 많이 된 건가요? 아무래도 G80이랑 K9이랑 두 차가 있으면 대부분의 소비자 거의 90%는 G80을 선택하실 거예요. 선호도가 높고 제네시스라는 이 네임 밸류가 엄청나죠. 근데 기아의 K9 이 차가 좋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내가 상품성으로 봤을 때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이걸 고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치가 낮으니까 중고 시세가 낮은 거겠죠. 더 K9 같은 경우는 이 VIP 시트가 달린 옵션의 차량 같은 경우는 이쪽에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차는 그 옵션이 빠집니다. 플래티넘 2라는 등급인데요. 헤드, 어라운드 뷰, 반자율 주행 이런 옵션들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VIP 시트 같은 이런 옵션이 상위 트림에 보통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K9 의전용으로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옵션을 원하세요. 하지만 이 차는 그런 옵션이 빠지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적으로 가성비 있게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옵션에 따라서도 중고 가격이 200~300은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일반 가정분들이 만약에 본다고 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나 혼자 운행을 하려고 차를 운행
운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가족분이나 아니면 내가 손님을 또 자주 태우는 의전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이 VIP 옵션이 들어간 높은 트림을 보시려고 하시겠죠. 금액이 한 300 정도 올라가도 타시면서 만족도는 있는 거니까요. 지금 이 증상은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배터리가 없으니까 시동이 버벅대죠. 배터리를 대부분 8만 킬로를 타도 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왜냐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야 비로소 배터리가 조금 문제가 있구나 해서 이제 교체를 하시는 거죠. 다른 이상은 아니고요. 배터리만 갈면 돌아오는 겁니다. 어라운드 뷰, 하지만 이제 전자식 계기판은 플래티넘 3부터 들어가니까 빠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전동 커튼도 들어가고 사실 대형 세단 K9, G80 정도 되면 일반 중형에서는 최고 트림, 최상위 트림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죠. 그런 장점이 있고 근데 사실 이런 차를 지금 2,400에 시작해서 2,600, 700 정도에 받는다고 하면 사실 3.8이라 연비는 좋지 않은 대형 세단이긴 하지만 타면서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죠. 이 차를 6,000 주고 사기에는 조금 무리감이 있지만 한 2,000 중후반? 그러면 나도 탈만한데 라는 생각을 무조건 하시겠죠. 이게 플래티넘2 하륜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만일에 제네시스의 G80 모델이라고 했으면 이 정도라고 하면 한 6,700, 600 정도는 됐겠죠. 중고가 아니죠. 신차 출고가. 신차 출고조차도 형님 회사인 제네시스 G80, 아우 회사인 기아의 K9 가격 차이가 있겠죠. 그래도 판매는 제네시스가 우월하다. 이 차는 르노 코리아의 더 뉴 QM6입니다. 3년 정도 지나고 감가가 50%까지 가는 정말 가성비의 끝판왕인데요. 이 차가 지금 21년식의 키로수가 한 6만도 안 탄 5만대 중고차거든요. 21년식의 5만대 키로수, 그리고 등급은 RE입니다. RE 시그니처도 있고 그 아래는 LE도 있습니다. 이제 원래 QM6 같은 경우는 디젤 모델이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면서 가솔린도 조금 나왔고 LPG가 나왔는데 지금 거래는 이 차처럼 가스차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솔린과 디젤 모델 거래가 거의 없죠. 근데 가스는 시세가 너무 좋다 보니까 신차 출고가 이 차가 거의 1,800 정도 되는데 지금 시세 보면 시작하는 금액도 한 1,500대거든요. 금액대가 정말 처참하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차량 자체는 나쁜 차가 아니다 보니까 매입하는 매력이 좀 있죠. 제가 댓글을 봤는데 QM6 동호회에 들어가서 댓글을 봤는데 QM6라는 차량을 새 차로 사신 분들은 문제없이 타고 다니면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해요. 하지만 중고로 산 사람이 승자다라는 댓글을 봤을 정도로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은 차입니다. 요거 신차 출고가는 얼마 정도 하나요? 2,700 넘은 것 같아요. 2,700에서 2,800 사이 RE 등급입니다. 근데 실내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S링크가 빠져 있어요. S링크가 뭐냐면 8.3인치 내비 있거든요. 이제 그게 빠져 있어요. 한번 실내 한번 볼까요? 원래는 이쪽에 8.3인치 내비가 가득 차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S링크가 빠져서 그런 것도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비는 르노 순정 내비인가요? 이건 내비가 아니고요. 내비가 아니에요? 네. 후방 카메라는 됩니다. 그리고 하이패스라든지 QM6는 핸들 열선도 이쪽에 있거든요. 버튼식으로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전자식 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옵션적으로는 르노 코리아가 르노 삼성 때부터 옵션적으로는 괜찮았어요. 중고 시세 낮고 르노 쉐보레 그리고 쌍용차 이 3사는 네임 밸류가 우리나라에서 최저로 낮은 가치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중고 가격이 낮은 거라는 거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QM6는 가치는 낮은데 차량 상태나 전체적으로 대중들이 평가하는 것들은 나쁘지 않은 차라 가격은 괜찮은데 약간 저평가된 그런 느낌으로 인식도 되어 있고 실제 타는 분들의 만족도는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중고 거래는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LPG, LPE라고 하는데 가스 거래가 많습니다. 시트도 지금 밝은색으로 또 배색이 되어 있죠. 이런 시트로 출고를 한 차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복불복인데 운이 좀 따라야 걸리는 그런 시트인데 이런 시트 색만으로도 입찰 볼 때 좀 경쟁이 조금 더 붙기도 합니다. 후측방 경고도 들어가 있죠. 요게 LPG인 건가요? 네, LPG. 원래는 가스통이 이렇게 보이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도넛 형태로 매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안쪽에 가스통이 매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렁크 공간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이 차의 장점인 거죠. 지금은 파워 트렁크 옵션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주가 초보 운전이셨나봐요.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고 화이트 바디가 중국 시세는 가장 높습니다. 제일 무난하기도 하고 관리도 편하고. 평가사님, 네, 요 차 토레스 아닌가요? 맞아요. 토레스 1.5 그리고 T5라는 전륜이 이룬 차량입니다. 요 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맞아요. 23년식이니까 2년 정도 됐는데 이 차 출고가 얼마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크고 제가 듣기로는 한 3, 4천 이렇게 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조회를 해보니까 2,800 조금 넘더라고요. 차 출고. 네, 선택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딥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스마트 크루즈, 반자율 주행. 지금 레이더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는 차간 거리 유지하는 레이더 센서가 앞에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초반에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시승차 나왔을 때도 저희가 거의 한 3,000 정도로 거래 진짜 많이 했던 차예요. 근데 이 차가 왜 감가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더 많이 됐냐? 신차 할인을 엄청 많이 해줬어요, 작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중고 시세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3년 정도 지난 이 차량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한 6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 차 사신 분들은 지금 정말 마음이 불편하실 정도로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차가 지금 2천만 원이 안 해요. 키로수가 한 3만 4만 되고 베스트 조건이라고 해도 한 2,100? 중고 시세가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회다라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분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실 수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또 기회가 되실 수 있으니까 쌍용차라는 네임 밸류 자체도 사실 가치 하락에 한몫하죠. 쌍용차에 딥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반자율 주행 선택 옵션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터치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액정 터치식으로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런 게 토레스부터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확실히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네, 예전 쌍용차의 그런 이미지가 좀 바뀌었죠. 근데 토레스에 또 단점이 있어요. 지금 웬만한 차들이 다 7단, 8단 변속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 차는 아직도 6단 미션이에요. 아, 이렇게 큰 차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변속 충격이라든지 나름의 단점이 있습니다. 6단과 8단의 차이가 뭐냐면 실제로 올류 소렌토 같은 경우도 6단에서 변속 충격이 워낙 심해서 미션이 잘 나가니까 8단으로 넘어가서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근데 8단 역시도 고장이 나거든요. 수리비가 8단이 훨씬 더 비싸요.